네, 이번에는 다양한 군사 무기의 세계를 살펴보는 사이언스 앤 밀리터리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한국국방안보포럼의 양욱 선임연구위원 모시고 군사장비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무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오늘은 방탄조끼입니다. 네. 창이 있으면 방패가 있죠. 그렇죠. 총이 있으면 방탄조끼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 총을 맞아도 다치거나 죽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게 방탄조끼인데 이 방탄조끼는 어떻게 개발을 하게 된 건가요? 사실 이제 이 방탄조끼의 역사는 총알보다 빠릅니다. 네. 즉, 이 칼이나 창에 맞지 않아서 자기를 지키기 위한 갑옷에서부터 사실은 이 방탄조끼 개념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심지어 이제 가죽으로도 그 방탄 역할을 했었고, 네. 그 다음에 그 쇠도 이렇게 있었지만은 16세기 서양에 이 화약이 들어오면서 총이 만들어지면서부터는 이 갑옷이 16kg 되던 게 25kg으로 늘어납니다. 네. 근데 심지어는 45kg짜리도 있었는데 이것을 입고는 싸울 수가 도저히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겼습니다. 즉, 단단한 면으로 총알을 막는 것이 아니라 이 부드러운 그 천 같은 것으로 막아서 이 에너지를 흡수하자라는 그 생각으로 방탄조끼라는 것이 처음 나왔고, 그것을 놀랍게도 처음 만든 것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세계 최초의 방탄조끼가 만들어진 셈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놀라운데요. 그럼 이 방탄조끼에 어떤 역사가 담겨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사실 이 대한민국에서 나온 방탄조끼는 면제 배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병인 양요 때 이 프랑스 군이 와서 이제 총을 쐈는데 우리 군이 무력해지니까 이걸 막아야겠다라고 그래서 면을 그 여러 겹을 그 싸서 이 총알을 막는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해봤더니 이 면제를 12겹을 겹치니까 총알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몰라서 한 겹을 더해서 13겹짜리로 해서 면제 배갑을 만들었는데, 이 면제 배갑 자체가 실제 신미 양요 때 미군이 와서 우리를 공격을 했는데 이 사람을 총으로 쏴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얼굴을 때리거나 뭐 아니면 뭐 칼로 뭐 하려고 했는데 칼도 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만 문제는 이 자체가 솜으로 만들다 보니까 덥고요. 네. 그 다음에 총알이 맞았을 때 열이 생기면은 불이 붙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어떤 그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어떤 면을 사용한다는 굉장히 기발한 발상을 서양에서도 이 굉장히 놀랍게 받아들여서 네. 뭐 이렇게 1차 세계대전 이런 때 같은 데도 면하고 관련된 방탄조끼들을 개발을 해봤지만은 네. 역시 실용화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까지만 하더라도 제대로 된 방탄조끼는 없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보통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요즘에 쓰는 이 방탄조끼는 언제쯤부터 등장한 건가요? 그래서 사실 그렇습니다. 이 방탄조끼가 등장하게 된 것은 결국 이 천의 재질과 관계가 있습니다. 즉, 이전까지는 그 이 쇠나 이런 걸로만 막으려고 했지만은 네. 그 이후에 1970년대 들어오면서 굉장히 획기적인 섬유가 등장합니다. 케블라라는 섬유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 방화, 그러니까 이 불에 타지 않는 섬유라고 그러는데 네. 이게 인장성이 너무 뛰어나서 네. 이 총알을 막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실을 여러 개 겹쳐서 총알을 막을 수 있게 실험을 한 것이 그래서 이 케블라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한 또 다이니마라고 해서 이건 네덜란드에서 개발된 소재가 있는데 이런 것은 이 1990년대 돼서 이제 양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970년대부터 쓸만한 방탄복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이게 경호원들이나 경찰이 입는 속에 입는 은닉형이나 혹은 군인들이 이렇게 막 겉에 입고 다니는 그런 군용 방탄조끼 등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지금 등장을 해 있고요. 네. 또 최근에는 그런 방탄을 이 천으로만 막는 것이 아니라 안에 판을 집어넣어서 막는 방탄 플레이트라는 것도 같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총알에도 크기에 따라서 종류가 많이 달라지잖아요. 네. 방탄조끼에도 종류를 구분하는 뭔가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방탄조끼라고 그래서 이 두께도 다 틀리고요. 네. 그 다음에 어떤 무게도 틀립니다. 그래서 얇은 두께의 방탄조끼는 권총밖에 못 막지만은 좀 두꺼운 것은 소총도 막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미국 그 법무연구소에서 NIJ 방탄 기준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경찰관들이 입는 것은 레벨 2, 3 정도의 이제 방탄조끼가 되는 것이고, 군용은 레벨 3A 이상의 방탄조끼가 돼서 저격총이나 그 굉장히 그 더 큰 기관총 공격에도 몸을 이렇게 보호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의 군용 방탄조끼는 화재나 전복 등의 위험 상황에서도 수초 이내에 스스로 이 방탄조끼를 이 레버 하나만 당기면 해체가 될 수 있게 만들어서 네. 위험 상황을 벗어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드는 궁금한 점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방탄조끼를 입었을 때 예. 실제로 몸에 느껴지는 어떤 통증이나 그런 것들 없나요?
물론 통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에너지가 네. 보존이 됩니다.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대신에 차이는 뭐냐 하면 총알이 한 발 날아왔을 때는 네. 그 어떤 특정한 지역을 뚫고 들어가지만 이것이 방탄조끼로 인해서 에너지가 퍼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몸을 뚫고 지나갈 에너지를 가슴 전체가 받게 되기 때문에 그 내가 총알 맞아서 뚫리지는 않겠지만은 네. 그 에너지는 흡수가 되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 그런 에너지를 흡수하기 위한 트라우마 패드라는 것도 존재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이렇게 다양한 군사 무기가 또 이 첨단 기술에 의해서 발전하고 있는데 이 방탄조끼는 어떻게 발전할까요? 사실 이 방탄조끼의 미래를 보고 싶으시면 네. 영화 아이언맨을 보시면 됩니다. 즉 내 몸에 옷처럼 이렇게 얇게 입지만은 모든 활동성이 보장이 되고 그리고 그게 너무 무겁지가 않아서 내가 이렇게 조절까지 가능한 정도의 이 방탄 소재가 필요한데 네. 사실 이것은 좀 생겨나기 힘듭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좀 굉장히 다양한 신소재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전단 농화 유체라고 해서 젤리처럼 말랑말랑 평소에는 하다가 네. 충격이 오면은 단단히 굳어져서 이렇게 방탄 효과를 내는 그런 재질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이제 1kg에 한 100만 원이 넘어가다 보니까 실용화가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대신에 이제 이것을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한국 그 생산기술연구원에서 이 가격을 한 10분의 1로 줄여서 이 실용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고 탄소 나노 튜브라고 그래서 네. 이 아주 강철보다 20배 정도 단단한 그런 섬유 재질로 해서 이제 천을 만드는 게 있는데 이것 역시 국내에서 지금 한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방탄조끼가 이제 다양한 첨단 기술과 만나서 네. 정말 더 튼튼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군사무기 이야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